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1 제17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문법 기초 17번째 시간인데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간접 의문문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로 사용되는 의문문이다 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정의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간접 의문문 만드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설명을 잘 들으면 이런 간접 의문문에 대한 정의는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자, 실제 예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예문 중에서 여기 밑에 있는 문장 있죠? 두 번째에 있는 이런 문장들이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이 뭐냐 하면 먼저 요 문장을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Is she a doctor? 라는 문장이 있죠. Is she a doctor? 그 여자는 의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죠. 자, 이런 의문문은 그냥 보통 의문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문문인데 이렇게 바로 그 여자가 의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앞에다가 do you know? 당신이 압니까? 라는 이런 부분을 합쳐서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의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 여자가 의사인지를 당신이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문에 이런 표현을 붙여서 만드는 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래 있던 의문문에다가 이런 내용을 붙여서 만드는데 이 붙이는 방법이 바로 간접 의문문 만드는 법이다라고 해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is she a doctor는 그냥 의문문이죠. 이게 이렇게 붙으면 이게 뒷부분에 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 붙일 때 의문문에 이런 다른 부분을 붙여서, 요게 다른 부분이죠. 이런 다른 부분을 붙여서 의문문을 이렇게 합쳐서 만들면 원래 이 의문문이었던 부분을 어떻게 하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꾼다. 즉, 요 원래 의문문이었던 것이 이렇게 뒤로 가면 주어 동사의 어순, 즉 평서문의 어순, 의문문이 아니었을 때의 어순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is she a doctor? 이 문장은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보다 비동사가 앞으로 갔죠. 그렇지만 이게 간접 의문문이 돼서 뒤로 가면 she is라고 평서문의 어순, 즉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영어에서는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는 한 개씩만 있습니다. 모든 문장에 주어도 한 개고 동사도 한 개죠. 주어 동사는 한 개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is she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있고 you know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돼버리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돼서 이걸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반드시 접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지만 주어 동사를 하나 더 쓰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나와야 되고 그럴 때 쓰는 접속사가 이런 문장에서는 if나 wheth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if나 whether라는 단어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어떤지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그런 접속사입니다. if나 whether가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합치기 위해서 접속사 if나 whether를 써서 do you know if 또는 whether를 쓰고 she is a doctor라고 하면 당신은 그녀가 의사인지 아닌지를 아십니까?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원래 있던 이 의문문이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사를 써서 두 부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접속사를 if나 whether를 쓴다. 그리고 이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문장을 봅시다. 자, 이 밑에 문장도 Who is she라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문이 있습니다. Who is she는 그녀는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죠. 자,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do you know를 붙일 수 있죠. 이걸 붙여버리면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서처럼 이것도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붙게 되면 이게 평서문의 어순대로 is she가 she is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하고 밑에 차이점은 뭐냐 하면 is she a doctor 이 문장은 의문사가 없죠. 이 문장이. 그런데 who is she에서 이 who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이 who와 같은 단어를 의문사라고 합니다. 영어의 의문사가 여러 개 있죠. who도 있고 what도 있고 which도 있고 또 when이나 where, why, how 이런 단어들이 다 의문사죠. 자, 이 문장은 요거하고 달리 who라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이렇게 이런 표현이 붙어서 간접 의문문이 될 때는 이 의문사 자체를 접속사로 사용을 합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양쪽을 붙일 때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 의문사 자체가 접속사가 된다. 이 말은 if나 whether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do you know 하고 이 who라는 단어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she is라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do you know who she is라고 하면 당신은 그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요런 문장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who is she가 있는데요. 그녀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봤던 이 문장 그대로죠. 자, 그런데 do you know처럼 이런 걸 붙이는 게 아니라 I don't know. I don't know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뜻인데요. I don't know는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라 나는 모른다. 이 자체가 평서문의 형태죠. 자, 이런 do you know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I don't know 같은 게 붙어도 마찬가지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who is she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do you know가 아니라 I don't know 하고 붙으면 역시 who is she는 평서문의 어순대로 who she is로 바뀌겠죠. 주어 동사를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처럼 who she is로 바꿨는데 do you know가 아니라 I don't know도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o she is라고 하면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라는 이런 간접 의문문의 형태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세 문장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이 원래는 의문문이었죠. 원래 의문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붙으면 이 간접 의문문이 되면 원래 의문문이었던 것이 이 문장의 이렇게 뒷부분에 들어가서 이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간접 의문문의 정의가 이런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전체의 뒷부분에 들어가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되는 이런 형태의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라고 여기에 정의를 써놓은 겁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하나만 더 공부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지금 여기에 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요런 그냥 의문문에다가 요런 부분을 붙여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새로 들어오는 동사, 요 know라는 단어 있죠. 요 새로 들어오는 동사가 이 자리에 이 know 같은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자, 이 다섯 개 동사는 외워야 됩니다.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다 유명한 단어들이죠. 자, 보통 think는 생각하다 라고 외우고 believe는 믿다, imagine는 상상하다, guess는 추측하다, suppose는 가정하다 라고 일반적으로 외웁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다, 믿다, 상상하다, 추측하다, 가정하다 결국은 다 생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나 추측하는 거나 가정하는 거나 결국 머리로 뭔가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단어들은 크게 보면 다 생각하다에 가까운 뜻인데요. 지금 여기 새로 들어오는 동사가 요 5개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여기 의문사가 접속사 기능을 한다고 했죠? 자, 이 새로 들어오는 자리에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가 여기 들어오면 이 접속사 기능을 하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이런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써야 됩니다. 그것까지 알면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do you know who she is? 요걸 붙였던 문장이 여기 있죠. 그렇지만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가 나와 있죠. 우리 위에서 봤던 그 동사 5개 중에 하나 think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o is she가 돼 있는데 여기에 간접 의문문이 되면 역시 is she는 she is로 바뀌어야 되겠죠.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이게 의문사 who가 있으니까 이게 접속사 역할을 하면 되는데 think라는 동사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 who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think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who라는 접속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who do you think she is가 되겠죠. 자, 이 말은 당신은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새로 들어오는 동사가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이 5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접속사 기능을 하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뺀다. 그것까지 알면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문에 대한 내용은 완벽히 아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예문을 더 보겠습니다. 자, 역시 또 do you think가 새로 들어왔죠. 자, 여기에 그냥 의문문이 뭐냐 하면 how old is she? 그녀는 how old,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이 말이죠. 그 여자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그 말은 그 여자는 몇 살입니까? 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how old is she는 그녀는 몇 살입니까? 라는 일반적인 의문문인데요. 요거를 do you think 하고 붙여버리면 당신은 그 여자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2개를 합쳐서 간접 의문문을 할 건데요. 역시 is she라는 의문문을 she is라는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how가 바로 의문사죠. 이게 의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속사 기능을 하는데 think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how old. 자, 이 how라는 의문 부사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라고 해서 이 how는 old, 나이가 들었다는 뜻의 이 old를 직접 꾸미고 있죠.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그래서 이 how가 old를 꾸미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떨어뜨려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너무 강하게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 단어하고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 how가 think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갈 때 old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how old do you think she is? 당신은 그녀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즉 당신은 그녀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기는 또 다른 예문도 있습니다. 이제 think가 아니라 imagine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imagine이라는 단어는 보통 상상하다라고 외운다고 했지만 imagine도 결국은 상상하는 거니까 think처럼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5개 동사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think가 아니라 imagine이 온 경우도 똑같이 만듭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where does she live? 그 여자는 어디에 삽니까? 그녀는 어디 삽니까? 라는 일반적인 의문문이죠. 자, 그녀는 어디 삽니까? 이게 do you imagine? 당신이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 부분하고 붙였으면 간접 의문문이 되는데요. 간접 의문문이 되려면 이 부분이 역시 평서문의 어순대로 주어 동사로 바뀌어야 되죠.
자, liv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 만들 때 이렇게 does, she가 3인칭 단수라서 do를 쓴 게 아니라 does를 이렇게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평서문이 되면 이 does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게 3인칭 단수라서 do가 아니라 does를 썼지만 이게 없어지면 live 뒤에 다시 s를 붙여야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그래서 does she live는 평서문의 어순이 되면 she lives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where라는 의문사가 여기 접속사로 쓰여야 되는데 think처럼 imagine이 와도 이 접속사 기능을 하는 where는 문장 맨 앞으로 빼기로 했죠. 그래서 결국 where do you imagine she lives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where do you imagine she lives라고 하면 당신은 그녀가 어디에 사느냐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뜻의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문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일반적인 의문문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When will your sister return home? 자, 당신의 여동생이 언제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옵니까? 자, 당신의 여동생이 언제 집에 돌아오나요? 라는 일반적인 의문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do you suppose? 자, suppose는 보통 가정하다라고 외우지만 가정하는 것도 think처럼 생각하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의 여동생이 언제 집에 오느냐 요게 do you suppose 당신이 생각하느냐 요 부분하고 붙어버리면 당신은 당신의 여동생이 언제 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렇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부분이 이쪽으로 내려올 때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요거는 will이 미래 시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기 때문에 원래 여기 있다가 주어보다 앞에 의문문 만들 때 이렇게 주어보다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이 됐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평서문의 어순,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꾸려면 will이 원래 있던 자리, 이 자리, 즉 your sister라는 주어 다음으로 이게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야 평서문의 어순이 됩니다. 자, 평서문의 어순이 됐고 그 다음에 when이라는 의문부사, 얘가 접속사 역할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동사가 suppose, think하고 같은 뜻의 suppose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이 접속사 when이 문장 맨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 when do you suppose your sister will return home?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여동생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이 있지만 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 간접 의문문을 공부하는데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의문문에다가 이런 부분을 붙여서 만드는 거죠. 간접 의문문은 원래 그냥 의문문을 이런 내용을 붙여서 만드는데 이렇게 붙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요 원래 의문문을 주어 동사의 어순, 즉 요거를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꾼다. 평서문처럼. 그리고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접속사는 원래 있던 의문문이 의문사가 없으면 접속사 기능을 하는 단어를 if나 whether를 쓴다는 거죠. 이 if나 whether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어떤지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뭐뭐라면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만약에 요 의문문이 원래 있던 의문문이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자체가 접속사가 된다는 거죠. 이런 who와 같은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자체가 접속사 기능을 하니까 if나 whether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 새로 들어오는 동사가 이런 단어가 아니라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이런 동사가 이 자리에 새로 들어오면 접속사 기능을 했던 이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된다. 예,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는 100%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알게 되면 이제 나중에 영어로 예문을 만들 때 영작을 할 때 요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요 밑에 문장으로 요렇게도 영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강의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